암이라는 불치병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거나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고민을 하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의학을 아십니까? 놀라운 동양의학과 일반 의학을 대비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은 고래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더러는 주술적 의미를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동양의학은 초과학의 자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술입니다. 침, 쑥뜸, 부황, 한약, 지압, 그리고 혈의 자극을 통한 방법이며 그 중심에는 음양오양이라는 사상이 깊숙이 존재합니다. 음양오양은 동양인들만 속하는 수리법입니다. 첫째, 침은 혈자리를 찔러 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 인체에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랜 동양의학의 전수자는 이미 생체의 전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표현하고자 하는 수치와 눈으로 판단하는 도구가 없었을 뿐입니다. 근간의 침을 통해 마취도 하고 성형도 하며 얼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정도를 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증과 화상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양의학적 측면의 부정적인 치료법보다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수술과 스테로이드, 엑스레이, CT, MRI, 방사선 치료, 스테로이드 등의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은 여러분 아시지요? 둘째, 쑥뜸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상태로 물에 들어가면 병원균의 침입으로 덫이 납니다. 천연의 풀 쑥을 뭉쳐 만든 쑥뜸을 살에 태우는 것을 쑥뜸이라 합니다. 쑥뜸을 피부에 올려놓고 태워 치료하는 방법이지요. 당연히 화상을 입지만 화상 부위가 또는 화상 주변 부위가 절대 감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여 죽기 일보 직전의 병적 증상에 치료하는 것으로 매우 소중한 풀이기도 합니다. 셋째, 부황입니다. 양의학에서 인정하지 않은 어혈을 뽑아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또한 고질적 통증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혈액의 응고로 체내 순환 부위에 혈액이 뭉쳐 맑은 피의 순환을 막기도 하는 것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곳에 청소를 할 때 쓰레기를 치우면 깨끗합니다. 체내 혈액도 병이 노안이거나 아픈 환자의 경우에는 어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쓰레기는 어혈입니다. 어혈을 뽑아내면 시원한데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우각, 소의 뿔, 우각을 소의 뿔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동물의 뿔, 그걸 이용해서 부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넷째, 한약입니다. 양의학, 즉 과학적인 약이 발견되기 전에 각기의 민족들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을 통해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수천 가지 약재를 이용하여 병증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약재들은 오히려 양의학에서 분자 구조를 파악하여 양약을 만들고 있으며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급 약재로 쓰이는 인삼의 또 인삼, 녹용, 곰의 쓸개, 웅담과 노루의 배꼽에서 발견되는 사양을 값진 보약으로 쳐주고
약재로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다섯째, 지압입니다. 상기 어떠한 시술도 뭉쳐진 근육이나 훼손당한 근육을 풀지 않으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풀어주게 되면 소통과 순환을 잘 일으키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마사지로 변천하여 피로 회복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병에 걸린 환자는 낫는 게 최우선입니다. 병원에 이르면 각종 체크를 통해 상세한 증상을 찾기는 하나 낫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엑스레이, CT, MRI, 방사선 치료 그리고 피를 임상병리로 체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의 움직임과 수량을 확인한 후 병의 진단을 합니다. 결국 과학이 판단하여 치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 방법은 매우 우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세포를 볼 수도 없고 각각의 미생물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병적인 것을 체크하는 것에는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명의라는 칭호가 생겨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세계 각국에 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법, 즉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에서 보면 환자의 병적 증상을 찾는 것에는 서양의학이 매우 우수합니다. 현미경과 과학적인 시료를 통해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은 동양의학이 매우 우수합니다. 부작용이 없기 때문이죠. 첫째, 스테로이드나 방사성처럼 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연적으로 순환시키는 방법입니다. 냉하면 온하게 하며 막힌 혈을 뚫어주고 순환을 도우며 체내의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청정한 몸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 손상되었다면 서양학에서는 절개를 하여 수술을 하거나 이식을 통하여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 회복을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병든 간을 자연스럽게 살아나도록 막힌 혈을 통하게 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혈과 혈 사이에 막힌 곳을 뚫어줌으로 순환하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둘째, 우리 몸에 361개의 혈이 서로 순환만 잘 된다면 건강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환자의 해당 장기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장기를 도와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으며 360혈의 순환을 통해 원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측이 아프면 좌측을 치료하고 좌측이 아프면 우측을 치료하며 윗부분이 아프면 밑을 치료하는 아주 이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셋째,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 피부를 매우 때리거나 눌러 고정된 혈액과 체액을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것을 양의학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라 하며 서양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동양에서는 더 심오한 방법으로 아주 자세한 순환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병에 걸리는 무서운 병은 암입니다. 현대인들은 30% 이상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죽습니다. 그것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에 또는 통증에 이르는 상태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암이 발견되면서 독한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 살아있는 목숨보다는 연명하는 상태로 지내는 것이지요.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암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자기가 치료했던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처방을 했던 약이나 주사제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마케팅이 중심된 사회의 현실인 것이죠.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까? 암에 걸려 치료하고 계십니까?
병원에서 생명기간을 통보하는 암에 걸렸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영양 전문가에게 영양식을 만들어 드십시오. 당신이 암이라는 병은 영양 불균형이나 부족에서 오는 병입니다. 침과 쑥뜸 그리고 지압을 통해 여기저기 막힌 혀를 뚫어 주십시오. 걷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운동도 안 되며 어지럽고 토하는 상태에서 독한 약물과 방사선 치료는 더 병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못 먹거나 힘이 들 때 적당한 소금물의 섭취는 상당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양의학에서 사용되는 주사액의 0.9% 소금물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성경을 네 가지로 줄이면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끊임없는 단식을 통해 오직 푸른 채소와 과일로 몸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도 수행이라고 하지만 건강법입니다. 성경의 네 글자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열이고 소금은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전해질입니다. 암 환자는 냉합니다. 혹 고열과 통증은 염증의 과다이고요. 체내의 냉함은 순환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아주 더운 나라의 노인들은 차가운 물을 먹지 않습니다. 결국 암이라는 병증에 있다면 빛과 소금이 부족한 것입니다. 야채나 채소 그리고 식물 등도 열이 있는 식품이 있고 차가운 식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를 들자면 겨울이 오기 전 건강식으로 보약을 먹습니다. 보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보약이라 함은 몸을 더 증진시키는 건강식품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사슴에 뿌린 녹용, 인삼, 꿀, 생강, 갖은 약재를 넣고 끓여서 먹는 것입니다. 이 모두의 식품은 열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갑게 먹는다 해도 성질은 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을 고치는 방법 중 사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암의 경우를 보자면 암은 약 7cm 정도의 길이의 어딘가가 암이 존재를 합니다. 직장암 또 그렇게 판정을 받으셨을 겁니다. 직장암 환자가 변을 보려면 통증 때문에 마늘 한 톨의 크기의 변을 봅니다. 물론 엄청 아파 끙끙거리면서 하루에 10회 이상 정도를 화장실을 다닌다 해도 시원하게 보지 못합니다. 더러는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음식 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점점 체중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주사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의 치료법은 항문에 쑥이라는 풀을 넣어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조 방법으로는 항문을 따뜻하게 하며 팔려혈이라는 꼬리뼈에 꼬리뼈에 8개의 혈이 있습니다. 팔려혈이라는 꼬리뼈에 침을 맞고 이후 마늘을 넣어 알리신이라는 생체의 능력을 배양합니다. 치료 때 통증은 잠시 있을 뿐입니다. 이후 통증을 줄이며 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원적외선요법을 적용합니다. 단 2일이나 3일이면 통증은 없어지고 바나나 똥인 황금변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환자가 아닌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불과 3일이면 몇 주 만에 죽는다는 판정도 받았을지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개월의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정상적인 튼튼한 건강 상태의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유방암, 위암 등등의 많은 암들이 편하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랜 기간 임상한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암의 표현이 깊은 곳에 있는 분들은 시간이 좀 소요될 뿐이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몸에 9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의 출입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오게 됩니다. 두 눈에는 장님이요, 두 귀에는 농하요, 두 코에 폐에 관한 병이며, 성기에는 자궁암과 전립선이며, 항문에는 치질을 비롯한 직장암입니다. 끝으로 구강에는 설암과 또 하나는 심장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구멍은 없습니다. 동양 의료는 이렇게 전체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소통해야 고칠 수 있는 것이 암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체의 모두를 판단하여 가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순환을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병을 떨쳐내고 싶다면 또 배우려 한다면 수빅으로 오십시오. 오랜 경험을 통해 이곳에 모여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치료법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리핀 북쪽에 소재한 더 마닐라 타임스 오브 칼리지 수빅입니다. 이 로고가 저희 대학이며 그 대학은 조그만 대학이지만 강한 대학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